자, 그럼 세분화된 거리두기 지침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사회정책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황 기자, 지금까지는 1단계, 2단계, 그리고 2.5단계, 3단계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시민들에게는 각 단계의 조치들이 각인돼 있는 상태입니다. 이것들이 완전히 다 바뀐다고 봐야 합니까? 네, 현행 1, 2, 3단계에서 1.5, 2.5단계가 그냥 추가된 게 아니라 단계를 더 잘게 쪼개고 각 단계마다의 기준도 세분화했습니다. 예. 여러 기준을 다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만큼 사실상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카페나 유흥주점 이런 시설에 대한 분류 기준도 달라졌습니까? 네, 단순화됐습니다. 고, 중, 저 3개로 나누던 걸 중점과 일반 이렇게 2개로 줄인 건데요. 예. 기존 12종 고위험 시설에서 대형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, 물류센터, 뷔페 등 4종이 빠지고 중위험 시설이었던 식당, 카페가 추가되면서 총 9종이 중점관리시설에 해당됩니다. 예. 일반관리시설엔 기존 중위험 시설에 없던 PC방, 마트, 백화점 등이 추가돼 모두 14종이 포함됐습니다. 단계도 많고 또 분류도 많아서 너무 복잡한데 하나하나씩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방역당국이 항상 우려하는 이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는 뭐가 달라집니까? 네, 1단계에선 인원 제한, 이용룸 즉시 소독 등 비교적 간단한 조치만 적용되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춤 금지, 음식 섭취 금지 등 조치가 강화되거나 추가됩니다. 2단계로 넘어가면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 금지가 적용되는데 노래 연습장은 21시까지는 운영을 가능하도록 해서 기존 2단계 때 고위험 시설은 전부 문을 닫았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또 예비 신부, 신랑들이 궁금해할 겁니다. 예식장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? 네, 2단계 전까지는 특정 인원 미만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개편안이 적용되는 7일까지 1단계가 유지만 되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일반 관리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모임이나 행사 같은 활동의 제약은 어떻게 변합니까? 네, 1.5단계까지는 모임, 행사가 가능하지만 500인 이상의 경우엔 지자체에 신고를 한 뒤 방역관리 계획을 협의해야 합니다. 2단계부터는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2.5단계는 50인, 3단계는 10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. 쉽게 말해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번에 바뀐 조치들을 보면 자율은 주되 책임은 좀 강화하는 조치로 바뀐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먼저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12월 30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죠. 또 정부는 방역 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구상권 청구도 더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네, 세분화도 참 좋긴 한데 시민들이 이걸 숙지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일 것 같네요. 네,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